1725만 원이라는 엄청난 과징금 폭탄을 맞은 억울한 원장님은요. 법원에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대행사가 문제없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광고했는데 과징금이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호소하셨지만 법원은 단호하게 대행사의 잘못이라 해도 의사의 주의 의무가 경감되지 않기 때문에 1725만 원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행사의 자질 부족이 어떻게 원장님 병원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문제 상황을 막으려면 뭘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보신 후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에 대해 꼭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대행사를 쓰시는 이유가 원장님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적으로 일을 맡기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단 한마디, 단 한 줄 문구 때문에 과징금 폭탄 맞으신 원장님은요. 의료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됐고요. 돈도 잃게 되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 스토리는요. 단 한 줄의 광고 문구 때문이었어요. 원장단 구성에 대한 광고였는데요. A 병원의 원장단이 B 병원으로 모두 옮기셔서 진료를 하는 것처럼 땡땡병원 정형외과 팀 모두 그대로라고 광고를 했지만 사실은 A 병원의 원장단 6분 중에 3분만 B 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에 있었던 모두 그대로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됐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사건의 판결 사유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의 법원에서는요. 해당 병원의 광고 문구가 단순히 과장한 것만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거짓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는요. 의료법 56조 2항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행사가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판결 사유인데요. 오늘 얘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병원 원장님이시라면 이 부분에서 아마도 화가 치밀어 오르실 건데요. 법원의 판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광고에 허위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대행사가 문제없다고 얘기한 그 말만 믿었다는 변명은 주의 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의사의 주의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판결 사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대행사가 문제가 되는 표현을 괜찮다라고 했다는 건 병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대행사가 의료광고법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력 없는 대행사는 이번 사례처럼 벌금이나 과징금으로 병원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잘못은 대행사가 했는데 원장님이 과징금 폭탄 맞고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하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의료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대행사 리스크도 감당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건의 판결 사유에서 원장님들이 중요하게 챙기셔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대행사 믿고 맡겼다는 이유가 면책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원장님이 의료광고법에 대해 잘 모르셨다 해도 법은 그 상황을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대행사를 선택을 하실 때 감이나 느낌으로 선택하시면 안 된다. 대행사의 의료법 리스크 관리 능력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바로 이런 대행사 리스크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던 건 대행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믿고 맡겨버리시면 그 역시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병원의 직원 관리하듯이 대행사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병원 직원들도 아마 내 맘 같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하는 그런 주먹구구식 대행사들이 판치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장님 마음처럼 일해주는 대행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모래사장 속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전 영상의 2탄의 개념입니다. 2개의 영상 모두 결국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는 반드시 꼭 체크하시고 병원의 문제 상황을 제거하시는데 꼭 활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행사의 의료법 리스크 관리 능력을 꼭 검증해 보시라는 겁니다. 병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대행을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검증해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원장님께 매출을 가져다 줄 대행사인지 벌금이나 과징금 폭탄을 남길 리스크가 있는 대행사인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걸 체크 안 하시면 위험한 대행사와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염두하시길 바랄게요. 2번째는요. 병원의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시듯이 대행사도 항상 관리 감독을 안 하시면 병원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대행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계속 지적을 하세요. 대행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광고들 의료법 위반 요소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사실 이런 질문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런 질문들을 안 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하시면 대행사가 긴장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원장님 묻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문제들까지 알아서 잘해주는 대행사는 절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세 번째는요. 병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분, 원장님 뿐입니다. 직원, 대행사 모두 아닌 거 원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원장님이 직접 병원을 안 지키시면요. 병원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셔야 돼요. 대행사에만 맡겨두지 마시고요.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의료법에 관심을 좀 늘려가시면서요. 조금씩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 여유가 없으셔서 어려우시겠지만 대충이라도 자꾸 접하다 보시면 위반 사례에 대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빈도를 늘려가시면 대행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가능해지고요. 이 정도 상황이 되셔야 대행사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액션 플랜들이 원장님의 돈과 원장님의 병원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실 거예요. 현재 병원 마케팅은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결국엔 다 돈으로 기결이 됩니다. 시간이 없고 귀찮으시고 자꾸 미루시면 나중에 더 큰 돈을 물게 되실 거예요. 이번 사건의 원장님처럼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대비를 안 하시면 병원 매출은 절대 안전하게 지키실 수 없습니다. 1725만 원이라는 과징금 폭탄 사례의 문제 상황은요. 단 한 줄의 문구 때문이었어요. 그 한 줄의 문구 때문에 결과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채널은요. 병원 마케팅 리스크를 알려드리면서 의료법 위반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피해를 방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벌금 말고 병원 매출을 늘리는 그런 병원 마케팅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